안녕하십니까. 저희 저는 유전자 조작 악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문제에 대한 점 토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 조작 악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조작 악의란 유전자 조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아기의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를 잘라내어 특성이 변형된 아기를 말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으로 유전적 질병을 원천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예로 2018년 11월 홍콩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HIV 감염 내성을 지닌 쌍둥이 여아 출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간 생식세포 게놈 편집의 임상적 적용을 진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 이상의 연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 조작 악의를 만드는 데까지 넘나지고 있지만 기술적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와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전자 조작 악의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논제의 반대의 측면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로 저희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조작 악의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생명 경시풍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전자 조작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조작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모든 경우의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상류층이 유전자 조작을 접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류층에만 기회가 독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유전자 조작 악의는 전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사용되는 기술은 바로 게놈 편집 기술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생물이 가지는 모든 유전 정보 중에서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을 바꾸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유전병을 치료하여 건강한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게놈 편집 기술은 유전병 치료뿐만 아니라 아이의 외형, 성격, 능력 등 광범위한 범위를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자 조작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자 조작 악의가 허용되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아기가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채로 태어날 수 있게 된다면 아기를 하나의 생명이 아닌 그저 조작할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잃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며 이를 물건 취급하여 사고 파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명예, 재력, 권력 등 그 어떠한 것과 비교될 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이 허용되지 않은 현재에도 몇몇 가정의 부모는 자식을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은 자아를 쉽게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꼭두각시가 되어 본인이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조작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부모의 취향에 맞게 그저 그들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문제로 커진다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다량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에 특화된 몸을 가지도록 유전자가 조작되어 태어난 아이는 그 나라의 올림픽 출전을 위해 운동하는 기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여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군인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기술 남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윤리적인 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환경과 상호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끼우기만 하면 경직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부품과 다릅니다. 유전적 형질은 하나의 유전자에 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에 관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유전자 조작이 빚는 문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편집을 성공시켰는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이 기술을 인체에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또한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관계, 유전자와 그 유전자가 위치한 염색체의 환경, 그 염색체가 있는 세포의 환경, 그 세포가 있는 조직이나 장기의 환경, 그 조직이나 장기를 가진 개체의 상태에 따라 발현되는 모습의 유연성을 가지며 모든 것의 안정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실험에 성공하였더라도 조건이 통제된 실험실에서 성공했다 믿었을 유전자 조작이 나중에 실패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노출된 시험 재배지에서 성공했다 믿었을 실험도 그 위험성이 줄어들었을 뿐 사소한 변화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성의 부재만이 유전자 조작 행위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 어떤 방식으로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할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적합한 기준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조작 비용은 거의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접할 기회는 상류층이 절대적으로 많을 것이며 이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외모, 능력 등에 따라 온갖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특권층이 그 차별을 심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유전자 조작이 될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 악의가 전면 허용된다면 사람들은 우월하고 좋은 유전자를 이용한 조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작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감소될 것이고 그 결과 우월하고 좋은 유전자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경우에 인간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 조작의 결과로서의 문제점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생명 회식 풍조형상 아이가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자랄 수 있고 올림픽이나 전쟁을 위한 유전자 조작과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이용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 유전자는 기계와 다른 점 그리고 상류층의 점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피해 보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의 결과로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의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는 유전자 조작 악의 전면 허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반대합니다. 이 논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의 위험성이 없어져 안정성이 확보되고 윤리적인 악용에 대해 대처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